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일터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진심을 다해 했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침묵뿐인 날들, 그렇게 속으로만 삼켜온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다독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나만 애쓰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됩니다. 회사에서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일했지만 정작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단체 카톡방에서 항상 먼저 안부를 묻고 모임 날짜를 챙기고 생일까지 기억했는데도 막상 내가 조용해지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플 땐 조용히 참고 남들이 힘들 땐 먼저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건 너는 원래 잘하잖아라는 말뿐일 때,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 전화 붙들고 들어주고 직장 동료가 실수하면 대신 책임져 주기까지 했는데 정작 내가 무너지려 할 땐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순간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꾸만 마음이 굳어갑니다. 처음에는 섭섭함이었지만 나중에는 서운함이 되고 결국엔 내가 이 관계에서 왜 애써야 하나 싶은 의문만 남게 되죠. 그럴수록 괜히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혹시 나만 바보같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애쓰고 참고 기다렸는데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있는 느낌만 들 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던 어느 날 저는 두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오늘은 그 책들을 통해 알게 된 관계 속에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학생일 때는 선생님에게, 성인이 된 지금은 상사나 친구, 배우자에게 고생 많았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잘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문득 그런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힘이 났을 것 같은 순간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 끝내고 나서 남들 퇴근한 뒤에도 마마 정리까지 했지만 정작 팀장은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오히려 조용히 있던 다른 직원에게 오늘 수고 많았어 한마디 던질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나요? 또는 부모님 생신에 형제들보다 먼저 챙기고 선물 준비도 하고 식사 예약까지 했는데 부모님은 다른 형제를 칭찬할 때 내가 기대한 건 큰 칭찬이 아니라 그저 수고했다는 한마디였을 뿐인데 말이죠. 학교에서는요, 조별과제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내가 했지만 교수님은 조 전체에게 칭찬을 돌리며 누구 하나 지목하지 않을 때 다 같이 한 건 맞지만 사실 다 같이 한 게 아니었는데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일마다 내가 다 챙기고 상대의 일정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땐 이유도 묻지 않고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헤어지자는 이유가 너는 너무 무심해서 힘들었어였을 때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했을까? 그게 더 아프죠. 나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배려를 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인정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목이 마르고 누군가의 무관심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치 저울처럼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죠. 이런 관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친구 사이에서 늘 먼저 연락하는 건 나입니다. 잘 지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답이 오지만 한 번, 두 번 연락을 쉬어보면 그 친구는 끝내 아무 말도 없습니다. 문득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것도 형제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용하면 가족 안에서도 내가 존재하는 줄조차 모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자료를 밤늦게까지 혼자 준비하고 모두가 바쁜 상황에서 나 혼자 전체를 정리해도 그 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결과만 보고 문제점을 지적받는 경우도 많죠.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노력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늘 마음을 맞추고자 애쓰는 건 나뿐이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먼저 연락하지? 왜 나만 신경 쓰지? 왜 나만 미안해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웃는 얼굴조차도 서운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으면 즐거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왠지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지쳐버린 신호입니다. 노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일지라도 그게 반복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노력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노력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게 되고 그 책임감이 무게가 되며 결국 관계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그래, 이번만 내가 좀 더 이해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은 내 마음을 표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무관심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도, 서운함도, 감정도 사라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기 전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혼자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노력이라면 이제는 그 노력을 줄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가 조금씩 애쓰는 사이에서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혼자 노력하는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무너지고 있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 읽은 책이 바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였습니다. 이 책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처음으로 알려준 선생님 같았어요.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몰라줄 때 이 책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몰라주고 있다는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나 자신에게 무관심했는지,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결국 타인의 인정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회사에서 눈에 띄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예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고 가족에게는 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나를 한 번도 다정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문장을 읽고
마음이 아렸습니다. 나는 왜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더 먼저 배려했을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책에 또 다른 문장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결국 나를 잃는 길이다. 이 말을 곱씹으며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나를 버리고 있었는지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며 행동했던 내 모습.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때로는 억지 미소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짧은 한 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연습. 너무 힘들 땐 나 지금 좀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연습. 이 책을 읽고 가장 많이 바뀐 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울림을 줬어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나를 몰라주는 사람보다 내가 나를 몰라주는 게 더 아픈 일이라는 걸, 그리고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걸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까? 하는 생각에 지쳐 있다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분명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그 책을 덮은 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로 살기로 하자. 그리고 그 말이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그래도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 바로 같은 저자의 후속작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였습니다. 이 책은 조금 더 부드럽고 현실적인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저를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어요.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애쓰는 나일 수도 있다. 그 말을 보고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관계는 내가 힘을 주는 순간부터 불편해졌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 괜찮았던 관계도 잘해보겠다고 애쓰는 순간부터 어긋났던 거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괜한 말을 했나? 표정이 불편했던 건 아닐까 자꾸 되짚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신경 쓰고 더 맞추려 하고 더 조심했던 거죠.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지고 내가 지쳐버립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번엔 조금 다르겠지. 그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반복해서 받았던 겁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도 괜찮다.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 짧은 문장들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꼭 뭘 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나 태도, 그저 있는 그대로가 좋아서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요. 나도 그렇게 조금은 편안하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어요. 더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맞춰주지 않았고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몰라라는 불안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관계는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진짜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믿기로 한 거죠. 책에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무리해서 웃지 않아도 되고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해도 괜찮은 관계가
진짜 편한 관계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제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봤어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웃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자만 애쓰는 관계에 기대고 있었는지를요.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기로 하자.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부터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금 다르게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방식일 뿐. 내 잘못은 아니라고. 이 책은 단지 위로만 건네는 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힘을 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 모든 걸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 그렇게 저에게 다시 한번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어느 관계 안에서 너무 애쓰고 있지 않나요? 그 노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오늘은 조금 힘을 빼고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난 뒤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보다 나를 지키며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회사 동료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라는 전제하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이어가려 한 적이 많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가장 많이 다치고 있었던 사람은 늘 나였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말도 없는 사람, 항상 나만 맞추고 나만 낮추는 관계, 그건 내가 애쓰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지 서로가 지켜가고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관계,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관계인가? 가끔은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상대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무너지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자존감이 깎이고 항상 미안해하며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어려워진다면 그건 지켜야 할 인연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야 할 인연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계속 나를 희생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고장 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를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항상 100%를 쏟아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내 마음이 괜찮을 때, 그때 줄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거리두기 아닐까요? 두 책을 통해 저는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이 관계는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고 항상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가 조금씩 노력하면서도 서로를 조이는 끈이 아닌 풀어줄 줄 아는 여유 속에서 유지되는 것. 이제는 그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더는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지키면서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관계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용기 내서 멀어질 줄 아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내 편은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관계를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게 더 아픈 일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지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때로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한 번쯤 연락 올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은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기대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내 부족함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면 내 안에 수많은 좋은 관계들까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잊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방식이고 그의 삶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기다리는 대신 나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써주세요. 나의 노력에 스스로 박수 쳐주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이 있어야 내 노력이 빛났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내가 애쓴 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끝낸 보고서, 참고 넘어갔던 억울한 일, 아무도 모르게 베풀었던 배려들, 그 모든 것들에 오늘은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진짜 고생 많았어.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떠올리세요. 물론 어떤 관계든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나를 깎아먹는 방식이라면 그건 이제 멈춰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늘 애써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애씀도 시작할 때입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해서 했던 말처럼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너로도 충분해. 이 문장을 마음에 자주 떠올려 주세요. 지금 내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아주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중 하나라도 마음속에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나를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 보세요. 인간관계는 늘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또 사람 때문에 다시 웃는 게 우리 삶이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고 왜 나만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것. 세상 누구도 나의 고단함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하고 다독여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우리는 모두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은 당신으로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